5분을 측정했다면 당연히 3분보다는 5분이, 1분보다는 3분이 증가되는 양이 있겠지만 씹는 자극을 줬을 때보다는 증가되는 양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씹는 자극은 타액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성 씨는 벌써 20년째 침 건강법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치아를 부딪혀 침샘을 자극한 후 혀로 입안을 쓸어 침을 고인다. 그런 다음 고인 침을 뱉지 않고 삼키는 것이다. 그 덕분에 정 씨는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침 삼키기 운동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소화제 먹어본 일이 없고 아직까지는 내가 병원에 가서 입원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잔병치레나 감기 같은 것도 잘 안 걸리시나요? 감기도 거의 안 걸린다고 봐요. 아직 내가 감기 예방주사도 안 맞아봤어요.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씹는 행위는 오늘날 자칫 소홀하기 쉬운 활동이 돼버렸다. 그러나 신경 써서 천천히 잘 씹으면 비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뇌 기능도 향상될 수 있다. 또 치매 분비를 활성화시켜 구강은 물론 건강 전반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얼마 전 한서대학교 조용진 교수는 한국인의 얼굴형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의 얼굴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100년 전 한국인 남자의 평균 얼굴형입니다. 턱과 광대뼈가 발달해서 다소 강하고 또 투박해 보이죠? 이 얼굴은 현대 한국인 남자의 평균 얼굴형인데요. 100년 전에 비해서 부드럽고 세련된 인상을 풍길 뿐만 아니라 훨씬 젊어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인상을 만들어내는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얼굴을 상중하로 나눈 안면의 비율이 100년 전 얼굴은 0.6대 1대 1.4인데 비해서 현대 얼굴은 1.1대 1대 0.8로 나타나서 현대인들의 이마는 넓어진 데 반해서 턱은 짧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형이 변화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음식물을 씹지 않는 습관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씹지 않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뼈와 관절 그리고 근육의 퇴화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몸의 재기능을 방해해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씹지 않고 빨리 먹는 게 일상이 돼버린 현대인들. 단순하고 기본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씹는 것은 운동처럼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광화문에 위치한 한 회사의 점심시간.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경채 과장이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한다. 1시간 남짓 되는 점심시간이지만 5분 안에 식사를 마친다는 전충열 과장과 7분이면 한 끼를 해결한다는 이기룩 과장까지 동료들의 평균 식사 시간은 고작 10분 이내다. 이들과 달리 유난히 밥을 늦게 먹는 이경채 과장의 식사 시간은 무려 20분. 그래서 이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웃지 못할 진 풍경이 펼쳐진다. 다른 동료들이 식사를 마칠 무렵 이경채 과장은 절반도 먹지 못한다. 오늘도 또 다른 동료들은 이 과장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 과장은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천천히 밥을 먹는다. 이런 상황은 이들 모두에게 부담이다. 저는 답답하죠. 같이 먹다 보면. 저는 이제 벌써 밥 먹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다 밥을 못 먹었으니까 일단 먼저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같이 기다리긴 하는데 좀 속으로는 좀 이제 속 터지죠. 한마디로.
이경채 과장의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동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이 과장에겐 힘들기만 하다. 그 주위 분들하고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맞춰야 되는데 그게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배려를 해야 되는데 항상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많이 받으니 그 점이 좀 미안하고 근데 이제 또 그 속도를 맞추다 보면 또 속이 좀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합니다. 시간에 쫓기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보편화된 빨리 먹는 식습관. 한국인의 식사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학창시절과 군시절에 길들여진 빨리 먹는 식사 문화와 전통적으로 내려온 국물 문화가 합쳐져 10분이면 족한 한국인들의 식사 시간이 형성됐다. 이렇게 빨리 먹는 잘못된 습관이 자연스러운 식사 문화가 된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보스턴. 커리 부부의 식사 시간. 소박하게 차려진 음식이지만 부부는 여유 있게 음식 맛을 즐기며 식사를 한다. 천천히 먹는 것은 이들 부부의 식사 원칙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다. 식탁 위에 놓인 기계에서 불빛이 반짝일 때마다 한 입씩 먹는 것이다. 빨리 먹는 습관을 인위적으로라도 고치기 위한 노력이다. 30초마다 한 입씩 먹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느린 것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겨우 2초 내지 5초 간격으로 한 입씩 먹거든요. 기계의 신호에 따라 먹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빨리 먹는 것을 고치려는 것이죠. 잘 씹으면서 음식 맛을 느끼고 동시에 식사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때 빠른 식습관 때문에 비만이었던 아내도 천천히 먹게 되면서 무려 6kg이 감량됐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천천히 먹기 위해 애쓴 결과는 의외로 컸다. 이 기계는 제가 평소에 얼마나 빨리 먹는지 잘 알려주죠.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대충 씹고 빨리 삼키면 음식의 맛을 많이 느낄 수 없거든요. 천천히 먹으면 음식을 소화시키기 쉬울 뿐만 아니라 더욱 그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음식을 즐기는 것, 즉 여유 있는 식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서구화된 식단과 부드럽게 가공된 먹을거리들은 많이 씹을 필요가 없어 의뢰 빨리 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식단과 식사 속도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제작팀은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팀과 함께 식단에 따른 식사 속도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식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양소들을 고려해 식단을 만들었다. 핵심은 식이섬유의 양. 흰쌀밥보다 섬유소 양이 많은 잡곡밥, 섬유소가 전혀 없는 햄을 대신한 각종 쌈, 식이섬유가 3g이나 든 마늘종 등 고섬유소 식단의 섬유소 양이 15g으로 저섬유소 식단보다 2.5배 많았다. 제작팀은 섬유소 양이 2.5배 차이가 나는 식단을 먹는 데 걸린 시간을 직접 확인해봤다. 저섬유소 식단을 먹었을 때는 7분 만에 식사가 끝난 반면 고섬유소 식단의 경우 3배나 긴 21분이 소요됐다. 그리고 식사 시간 동안 씹는 횟수도 일일이 기록했다. 저섬유소 식단은 398회, 고섬유소 식단은 1444회로 씹는 횟수가 무려 4배나 차이가 났다. 네, 고섬유소 식사는 여러 가지 셀룰로즈라든가 헤미셀룰로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질긴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작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삼키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질긴 음식을 먹을 때는 자연히 저작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정제되지 않은 곡류와 각종 채소류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런 음식들은 그냥 삼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씹게 돼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을 늘린다.
또 최근 늘고 있는 대장암 예방과 관리에도 효과적이다.